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동력 전달 장치 1번 도면 작업을 위한 CAD로 표지란 만드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지란을 만들기 전에 ST를 이용을 해서 글꼴을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ST로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스타일 이름은 굴림으로 하고요. 자, 확인을 하고 나서 글꼴 이름은 굴림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때 그 위에 있는 골뱅이 굴림은 새로 쓰기 글꼴이고요. 밑에 있는 그냥 굴림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적용을 하고요. 닫기를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어로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 새 도면층을 만들고요. 그리고 레이어 이름은 텍스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C 엔터 0,0 엔터 594,420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옵셋 10mm만큼을 안으로 넣어주고요.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은 없애줍니다. 자, X로 터트리고, 자, 그 다음에 옵셋 22번이고요. 그 다음에 61번이고요. 그 다음에 8이 3번입니다. 자, 트림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글을 적기 위해서 라인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셋 130이고요. 그 다음에 15, 45, 20, 15고요. 지금 불러드리는 치수는 그 문제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문제집에 나와 있는 치수대로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품을 4개를 표현을 할 거라면 이렇게 옵셋 8mm만큼을 3줄을 올린 다음 4번을 더 옵셋을 하시면 되고, 5개를 더 표현을 할 거라면 5번을 더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트림으로 맨 왼쪽 선과 맨 위의 선 2개를 기준으로 선을 정리를 하고, 옵셋 25만큼을 띄워서 트림으로 오른쪽에서 3번째 선과 밑에서 3번째 선을 선택을 해서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라인으로 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도면층을 텍스트로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DT 엔터, 자리 맞추기 J 엔터, 그 다음에 중간 중심 미들 센터 MC 엔터 하고 나서 문자의 중간점을 찍어 주고요. 오스냅 중간점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 높이는 3.59, 각도는 주지 않고요. 그리고 1이라고 적고 엔터 2번을 칩니다. 카피 명령을 이용을 해서 요 1만 선택을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이 선의 중간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대각선의 중간점만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도 이렇게 찍어 주겠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요 대각선들은 지워 주고요. 밑에도 대각선들만 지워 줍니다.
그런 다음 여기는 품번이고요. 여기는 품명이고요.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굴림으로 적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재질이고요. 그 다음에 수량이고 비고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하기 전에 미리 카피를 먼저 해 놓습니다. 카피로 여기 빈칸에다가 요 1을 쭉 먼저 입력을 해 놓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피로 이렇게 내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수험 번호, 그 다음에 성명, 그 다음에 감독 확인. 수험 번호는 8자리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명은 본인 이름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1을 눌러서 여기 수험 번호가 8자리가 되면 이렇게 칸을 넘어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폭 비율을 0.9 정도로 해주시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지고 조금 더 넣고 싶으면 뭐 0.85 정도 해주시면 이렇게 모여서 수험 번호가 들어가실 겁니다. 자, 여기는 과제명이고요.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명이고 여기는 동력 전달 장치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각법이고 여기는 척도고요. 그래서 여기는 삼각법. 여기는 1:1이 아니고 NS로 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3D용 그 표제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NS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품번, 여기가 품명, 재질, 그 다음에 수량, 띄워쓰기는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고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품번은 1, 2, 3, 4, 5고요. 그 다음에 1번 부품이 본체고요. 자, 2번 부품이 커버고요. 그 다음에 3번 부품이 축이고요. 4번 부품이 스퍼기어고, 그 다음에 5번 부품이 V벨트 풀립니다. 자, 본체 재질은 GC250이고요. 그 다음에 커버, 그 다음에 벨트 풀리까지 전부 다 GC250이네요. 그래서 카피로 이렇게 붙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퍼기어는 SC480, 축은 SCM430으로 적어주고요. 수량은 전부 다 1개입니다. 우리 단품으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수량은 전부 다 1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비고 자리에다가 질량값을 입력을 해주는데, 자, 이때 자, 동력 1의 조립품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I Properties에 들어가서
여기서 물리적에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총 질량 값이 나와질 겁니다. 자, 닫기를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본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I Properties에 가서 물리적에서 여기 0점 밑에 있는 킬로그램인데 문제에서는 그램 단위로 표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엑셀을 실행을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물론 계산기를 하셔도 되지만 인벤터가 있다면 엑셀이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엑셀이 안 깔려져 있으면 나사 표현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나사 표현이 제대로 된다면 인벤터에서 나사가 탭 구멍이 파진다라고 하면 엑셀이 무조건 깔려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부품에서도 iProperties에 가서 물리적에서 여기 소수점 뒤에 있는 15만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든 아니면 입력을 해줍니다. 닫기를 하고 3번 축에 가서도 iProperties에 가서 물리적에서 소수점 뒤에 있는 29만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를 하고 그 다음에 4번 부품도 마찬가지로 기어도 iProperties에 가서 물리적에서 조금만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벨트 풀리도 똑같은 식으로 iProperties에 가서 물리적에서 63을 복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는 해서 질량을 선택을 하고 곱하기 7.85를 해줍니다. 요거는 비중값인데 그 시험 문제에 보면 7.85를 곱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밑으로 채우기를 쭉 하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러고 나서 쉼표 스타일을 눌러서 네, 이렇게 정수로 표시가 되도록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요 값을 적어주는 거죠. 본체는 1554고요. 그 다음에 커버가 118이고, 그 다음에 축이 228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479고요. 그 다음이 495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과제명하고 동력 전달 장치 1, 요 두 부분은 글자 크기를 5 정도로 키워주면 조금 더 보기는 좋아지는데 이 작업은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외곽으로 잡았던 요 선 두 개는 지워주고요. 네, 그래서 이것만 남겨놓고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 경로는 네, 같은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고, 저는 그 1번 부품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 겁니다. 네, 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동력 전달 장치 1번 그 표제란을 CAD를 이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